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장대장입니다. 자, 이제 며칠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되는데 지금 이 대선 후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규제를 완화시키겠다. 특히나 지금 뭐 한 후보는 서울시의 35층의 이 높이 규제를 없애겠다. 다른 한 후보는 용적률을 500%까지 높이겠다. 자, 이러다 보니까 이 이제 재건축 단지의 이런 아파트들이 신고가를 찍으면서 거래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, 자, 앞으로 이 서울시의 이 재건축 시장, 이 부동산 재건축 시장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입주 40년 가까운 이 서울 용산구의 서빙고동 신동 아파트 1,300여 채 이 대단지인데 매물은 거의 감췄다. 그러니까 뭐 1,300채가 그렇게 뭐 대단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1,000채 넘으면 서울시에서 이런 어떤 한강변이라든지 또는 이런 뭐 역세권에 1,000세대 넘어가면 그래도 대단지로 볼 수 있는데, 자,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매물을 자치를 감췄다 이런 얘기는 최근에 이 잠실주공 5단지가 바로 이 잠실역 근처는 거의 50층 가까이 지을 수 있게 어떤 그게 이제 이 정비계획안이 통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좀 더 높이 지을 수 있겠다.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. 35층 층수만 규제한다고 무조건 많이 지을 수 있느냐? 그건 아니거든요. 어차피 용적률이라는 게 있는데 3종 일반 주거 지역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지자체 조례로 250%, 뭐 기부 체납하고 그러면은 이제 법정 상한선이 300% 가까이 이 용적률을 짓게 하는데, 그래서 뭐 280%, 90%대에 최근에 뭐 10여 년 전에 이제 지어진 아파트들은 이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이 용적률을 높이지 않고 무조건 높이만 올릴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이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짓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사업성을 좋게 한다는 거는 조합원들이 빠르게 동의를 해서 사업을 빨리 갈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거든요. 분담금을 뭐 5억을 내야 될 돈을 1억 2억만 내게 한다. 일반 분양을 더 많게 한다. 물론 이제 그 나머지 부분은 또 기부 체납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,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 사업성을 좋게 해도 임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걸 싫어합니다. 뭐 그런 데는 오히려 1대1 하게 해달라. 좀 여유가 많은 지역들은 오히려 그렇습니다만, 일반적으로 임대 아파트를 좀 짓더라도 일반 분양을 더 많이 해서 조합원의 분담금은 적게 해서 이 부담금을 줄여주면은 사업이 빨리 간다. 자,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압구정 현대아파트 지금 사도 과연 10년 안에 되겠어? 이런 느낌이 있다가 갑자기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면 이 아파트 사놓으면은 몇 년 안에 이제 새 아파트 나도 살 수 있겠구나. 좀 여유 많으신 분들은 살 수 있겠죠.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죠. 자,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? 35층 규제를 없애는 거는 지금 현재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최근에 40층, 45층, 뭐 49층까지 됐나요? 그거 됐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겠습니다만 층수만 풀어줘서 되는 건 아니다. 그러면 다른 후보에서 500%까지 풀어준다.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느낌도 듭니다. 자, 이 서울 한강변의 재건축 추진 주요 단지를 보면 잠실주공 5단지가 바로 얼마 전에 정비계획안이 통과됐죠. 최고 50층까지 6,815세대로. 지금 압구정 1구역에서 5구역까지도 10,000세대가 좀 넘어가는데 여기도 지금 49층을 추진하고 있고요. 여의도 시범아파트도 신속통합계획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 부분에서 신청을 하고 있고, 지금 용산의 이촌동 한강맨션은 GS건설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만 68층 설계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데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봐야 될 것 같고, 신동 아파트도 작년 1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지금 났는데 어떻게 될지, 여기도 한강변이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주시를 하고 있고요. 광정동의 극동 1, 2차 아파트도 한 1,300세대 되는데 이게 이제 1차 정밀 안전진가를 통과한 후에 2차에서는 탈락을 했습니다. 자, 앞으로 이 서울시의 재건축의 속도를 끌고 가고 많은 분들이 주시라고 가격이 올라가서 있는 요인은 바로 안전진단 지금 강화시켜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된다. 첫 번째로 거기서부터 지금 안전진단에서 안전성부터 그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조 안정성이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통과되기 어렵습니다. 그 문제가 있는 거고요, 첫 번째로. 자, 그 다음 단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있는데
지금도 이제 서울 뭐 강남권의 아파트에서 5억 분담금 이제 입주를 하고 나서 이제 내는 건데 뭐 재건축 추진이 설립부터 해서 입주 때까지 이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입주로 해서 역 선정을 해서 한 10여 년 전에 10년 전에 그 시세 그다음에 입주한 시세 그걸 어떤 그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계산하는 방법이 있죠. 그렇게 해서 내는데 5억 내게 한다, 6억 내게 한다. 그러니까 20년, 30년 살던 분이 이거 팔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계속 살 건데 돈이 어디 있냐.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데 일단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것은 입주한 다음에 결국에는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은 무조건 진도를 쉽게 말씀드리면 빼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초하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. 이 초기 단계에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라든지 실질적으로 곧 공사에 들어가겠다 이런 느낌이 올 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여러 가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초기 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. 그럼 초기 단계에서는 바로 이 안전진단을 일단 통과해야 재건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진단에서 여러 가지 손을 볼 수는 있겠다. 이 부분에서는. 자, 어찌됐든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뭐 용적률을 무조건 올리겠다.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30호층, 서울시가 30호층 이 층수 규제는 사실상 폐지되는 거나 지금 다름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겠다. 그리고 지금 서울시 그동안은 이제 외곽 위주로 3기 신도시라든지 택지지구를 개발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가구 수를 늘리는 이런 정책에서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속도는 더욱더 높아질 겁니다. 특히 지금 재개발 쪽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속도가 어느 정도는 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재건축 부분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서울시장 또 선거를 하겠죠. 지금 현재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속통합계획이라 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앞으로 재건축은 어쨌든 지금보다는 규제 완화가 더 돼서 또 많은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재건축에 매수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은 조성은 될 것 같다.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이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지만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보다는 더 높을 것이다. 그리고 뭐 어찌됐든 그냥 뭐 다주택자 양도세 이 중과 유예라든지 그 다음에 뭐 종부세 이런 문제는 사실상 큰 효과를 보지는 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왜냐하면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당장은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제가 그 내년쯤으로 얘기했던 그 방송도 한번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조만간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. 어쨌든 이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나면은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매가 조금은 더 이루어질 수는 있겠다. 하지만 큰 어떤 법의 변화는 있을 것 같지는 않다. 그리고 오늘 방송했던 이 재건축 단지는 앞으로도 이 서울 시내에서 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또 일기 신도시, 뭐 일기 신도시에서 특별법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분당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기 신도시의 어떤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, 그 다음에 한 번에 이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점에 미뤄볼 때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사업은 지금부터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. 자,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 여러 가지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